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자체를 이 전체 자체를 샤딩을 진행해가지고 여러 개를 진행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몰리는 이렇게 트래픽이 몰리는 일종의 사람들이 몰리는 핫챗이라 할게요. 핫챗이 개수가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10%? 5%? 라인은 0.1% 차지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 0.1%를 위해서 또 샤딩해가지고 공간을 내준다는 게 약간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라인의 전략이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Detection, Detect and Stop. 직관적이죠, 되게. 일단 감시하다가 얘 핫짓인데 싶으면 바로 그냥 스로틀링이 먹여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서버와 각 방마다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 수치 이상으로 얘가 올라가네? 그러면 이 톡방이 핫짓이구나. 이 톡방에 사람들이 몰리는구나.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요청을 거부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샤드는 최대 내가 정한 임계치만큼의 요청만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부하가 딱 저약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전략 추가 취합니다. 그러면 이 막힌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막힌 애들은요 잠깐 여기 없는 레디스 캐시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1초마다 다시 이 요청을 쫙 조회해서 다시 보내게 해요. 그러면 여기 요청이 끝난 수고 1초 후에 여기 요청이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500개 요청이 있는데 1500개 요청이 있는데 내가 임계치를 5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500개, 그 다음 초에 500개, 마지막 초 500개, 총 3초 안에 1500개 모두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랜덤 수신자가 딱딱딱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 본인들은 그거를 실시간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채팅 서비스의 전략입니다. 카카오톡도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아는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 이런 식으로 돼요. 사람들이 많을 때 솔직히 우리가 1, 2초 차이 어느 정도 감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딱 채샷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인터넷 방송을 제가 그 심참 거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채팅을 보냈는데 그게 한참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레이턴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레이턴시에 1초, 2초가 추가된다 해도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똑같이 실시간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순차적으로 여기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체를 발견하면 스로틀링을 걸어버려가지고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부하만큼만 감당해야 한다는 게 라인의 하체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에요. 자, 두 번째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요, 여기는 약간 내용이 제가 어려워서 간략화만 했어요. SQL 쿼리를 최적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라인은 MySQL이거든요. 자, 제가 SQL을 안 쓴 지 꽤 돼가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서트 뭐였죠? 인서트 보시기 문법이 일단 인서트 보시기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 거라고 해요. 인서트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자, 인서트를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하는데 문제는 인서트 할 때 뭐가 발생해요? 셀렉트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인서트 할 건데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인서트 할 거면 테이블 기본 선택하는 셀렉트가 발생해요. 왜 셀렉트가 발생합니다. 전체 테이블을 요청한 다음에 이 전체 테이블에다가 이 인서트 퀄리를 넣는 거예요.
즉, 이 셀렉트가 된 거에 자동으로 캐시ing 적용이 돼요.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이 캐시에 대한 오버헤드를 라인은요, 이 괴물 개발자들이 없앴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MySQL에 허리문을 마개져가지고 인서트는 좀 특별한 인서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캐시를 최대한 덜어내고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SQL 쿼리문을 간략화시킨 거예요. SQL 그 P등급이라고 하나? SQL 자격증에 D등급과 P등급이 있어요. D등급 디벨로퍼고 P등급 프로페셔널이에요. P등급에는 튜닝이라는 게 있어요. 즉 SQL을 나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튜닝한다는 건데 그 튜닝이 이사람들이 한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더 원하시면 라인에 100배가 넘는 트래픽을 감당하는 방법이라는 테크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자, 두 번째는 SQL 옵티마이제이션. 마지막은요. Circuit Breaker. 그리고 Bulkhead입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가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서킷 브레이커가 뭐죠? 자, 누전 차단기가 뭐죠? 누전 차단기. 두꺼비지. 아시죠, 다들? 그게 서킷 브레이커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임계체에 달했어요. 그럼 임계체에서 회복할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얘가 임계체에 달했다 혹은 얘가 죽었다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엔 채팅이 아니라 참여 요청을 가져볼게요. 참여 요청하는데 어느 순간 임계체에 달했어요. 근데 참여 요청을 실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레이턴시가 한 3초에서 5초 걸린다 가져볼게요. 근데 얘네들이 1초 있다 계속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계속 임계체에 달했는데 1초 있다가 아까 실패한 요청들이 계속 보내지고 1초 있다가 실패한 요청들이 계속 보내지고 이러면 얘는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냐, 아예 차단기를 내려버립니다. 이 경우는 캐시도 안 돼요. 그냥 실패해요, 요청은. 그래서 빠른 실패를 통해서 유저한테 보내면은 잠시 후에 다시 요청해주세요 가 보이게 되는 거죠. 즉 미연에 여기 있는 그 스토리지의 접근 자체를 막아버림으로써 샤드로의 접근 자체를 막아버림으로써 유저한테는 빠른 응답, 다시 잠시 요청해주세요라는 빠른 응답을 제공해주고 스토리지에게는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스토리지 그거고요. 자, 조금 어려운 게 굉장해요. 벌크헤드라는 게 있어요. 자, 벌크헤드 혹시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신 분? 벌크헤드는 뭐냐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알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벌크헤드는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멘토가 굉장히 똥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예요. 제가 지금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배를 그렸어요. 배인데 배 아래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가까이 공간을 벌크헤드라고 해요. 자, 이 벌크헤드는 합쳐져 있을까요? 나눠져 있을까요? 공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가까이 선적들이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자,
각각에는 각 서버에는요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요소가 한정된 자원이 있죠. 그래서 이 자원을 다 쓰면 여기 있는 자원을 다 쓰면 이 스토리지가 오고 이 서비스 자체가 동작을 안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비스가 이 모든 자원을 섭취하게 하면 다른 서비스는 통제가 될까요? 안 되죠. 하챗이 채팅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어업을 다 했을 때 그러면 비교적 약간 한산한 챗, 일반적 챗도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너 이 정도만 써. 라고 딱 제한을 걸어두는 거예요. 하챗, 너 아무리 하챗이라도 너 뭐 돼? 뭐 되긴 하지만 너 뭐 되긴 하지만 이 정도만 써.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원의 구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벌크헤드라고 합니다. 자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스레드라고 바꾸면 그대로 벌크에 대한 설명이 돼요. 스레드는요 일종의 OS에 사용하는 자원의 기능이에요. 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개수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걸 벌크헤드라고 합니다. 즉 라인은 총 세 가지 전략으로 이러한 하층에 대한 요청을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detect and throttle, 즉 하층을 발견하고 발견 시 스로틀을 진행한다. 두 번째, SQL 옵티마이제이션. SQL에서 필요한 경우는 최적화를 진행한다.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 벌크헤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한정짓고 그리고 약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한다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이 있거나 어려우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면요 오늘 마지막 시간 한스타그램을 조금 더 발전시켜 봅시다. 자, 이게 지난 시간 한 거죠. 자, 일단 지나기 전에 저의 수업 남은 콜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는요 한스타그램을 완성시킬 거예요. 추가적인 분석 이런 거보다는 한스타그램을 완성시킨 다음에 약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12월 7일은요 회식을 하고 돌아오면요 쿠버네티스 찍먹만 해볼까요 한번? 찍먹만? 쿠버네티스? 찍먹만 마지막 시간으로 찍먹만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코드를 안 적을 거고요. 쿠버네티스가 뭔지 얘네를 왜 사용하는 건지 정말 알아볼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겠죠. 한 번씩 리캡해 봅시다. 자, recap time. 자, 유저 여러분들이에요. CDN에서 정책 콘텐츠를 가져오죠. 실제 그 CDN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좀 이따 할 메시지 키를 붙이고 CDN을 연결시키면 저희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DNS는 저희의 그 한스타그램 앱을 가져오는 그거고요. 로드 밸런서가 있어요. 서버가 다중화되어 있네요. 그리고 캐시도 하나 달아놨습니다. 자, CQRS 폴리시를 적용했어요. CQRS 폴리시를 적용해가지고 커맨드 앤 콜을 통해서 write-db와 read-db 이 가운데 사이에 RabbitMQ를 통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도 마쳤어요. 네. 오늘은요. 일단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부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라이브 스트리밍을요. 자, 서버를 한번 여기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서버를 한번
서버 여러 가지 서버 서비스가 있겠죠. 저희는 오늘 그 영상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영상을 뭐 어떻게 해야 했었죠? 영상을 청크 단위로 나눠야 합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처리 서버 이름을 이제 할 거고요. 이걸 트랜스포메이션 할게요. 자, 영상은요 실시간으로 전송된단 말이죠, 여러분. 실시간 전송이 되죠. 어떤 어떤 언어가 할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멀티 스레드가 할까요? 싱글 스레드가 할까요? 이거 정답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약간 좀 궁금하잖아요. 멀티 스레드가 할까요? 싱글 스레드가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데이터가요 하나의 흐름을 쭉 오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하나의 흐름을 쭉 오는데, 데이터가 하나의 흐름으로 왔을 때 데이터가 설마 여러 개가 이렇게 한 번에 오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에 대한 송출만 건데, 그 하나를 얘네가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싱글 스레드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괜찮나요? 노드.js로 합시다. 그러면 노드.js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영상이 이제 송출됐을 때 이 서버에서 이 영상에 관련된 거를 바로 바꿔준 트랜스포메이션 서버가 있고요. 차례대로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 큐가 있다고 적을게요. 메시지 큐. 그 다음에 똑같이 receiving 서버.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CDN에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따로 브로드캐스팅 안 해도 이 CDN 효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해당 컨텐츠를 볼 수가 있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채팅 서비스는 저희가 나중에 영상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 만들어와요. 채팅 서비스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하면 달아볼까요 오늘? 여기 하나만 더 달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저희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부하가 계산이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에 대한 부하가 모니터링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모니터링 서버랑 만들죠. 자, 모니터링은요 저는 그라파나를 좋아해서 그라파나로 하겠습니다. 키바나라는 것도 있는데 키바나 제가 안 사용해봤어요. 그리고 키바나 아마 엘크라고 일라스티서치 그리고 로그스태시 같은 게 많이 사용되는데,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가 뭔지 아시죠?
누구인지 아는 분.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였나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서 인간에게 최초로 불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한테 들켜가지고 제우스가 평생을 아마 까마귀에게 간주한 먹히는 형벌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메테우스는 뭐냐면요, 불을 밝히듯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온 친구예요. 그리고 그래프 하나는 수집한 거를 보여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달아가지고요, 얘가 데이터베이스도 보고, 그리고 여기 이쪽 또 보고, 이 친구도 보고 하는 걸로 할게요. 괜찮나요? 자,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이걸 완성시킬 거예요. 저희가 한번 여기 추가하고 싶은 서비스를 한번 제가 생각한 거 말고도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생각한 채팅 서비스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오늘 배우던 라인의 하챗을 비슷하게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그거 말고도 저희 한스타그램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서비스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뭐 돈 떨어진 거도 돼요. 온라인 쇼핑도 돼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에 휴식을 할 거니까 먹고 싶은 거 한번 다음 주까지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